조선시대 고양이 부대에 숨겨진 이야기. 고양이와 쥐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천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쥐는 먹이를 찾아다니며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양이는 그런 쥐를 사냥하는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런 고양이와 쥐의 관계가 단순히 동물 생태계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는 쥐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 부대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긴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고양이 부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담이나 전설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생태계를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히 동물이 아닌 농업과 학문을 지키는 국가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던 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1. 조선시대의 쥐 문제와 그 심각성. 쥐, 조선 왕국의 숨은 적. 쥐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조선은 농업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곡식과 농작물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쥐는 빠른 번식력과 적응력으로 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 마을의 공동창고나 왕실 창고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쥐떼가 침투해 농작물을 갉아먹고 손상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쥐떼가 창궐하면 수십 섬의 곡식이 사라질 정도로 피해가 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쥐는 단순히 먹거리를 갉아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쥐가 매개체가 되는 전염병은 마을과 도시를 위협했고, 왕실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문서와 서적의 피해. 쥐의 또 다른 피해는 조선의 중요한 서적과 문서를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학문과 문화를 중시하던 유교 사회였고, 서적은 지식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고에 보관된 서적이 쥐에게 손상되면서 중요한 문헌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왕실에서 직접 고양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고양이였을까?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왕실과 관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쥐덫이나 독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이는 효율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독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자연의 천적, 즉 고양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 고양이 부대의 등장. 고양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며 곡식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고양이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고양이 부대를 조직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양이 부대의 임무와 활동 영역. 고양이 부대는 크게 세 가지 임무를 맡았습니다. 창고 보호왕실과 마을 창고에서 곡식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서고 보호국가 기록물을 보관하는 서고에서 쥐를 퇴치, 민가 지원 쥐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 특히 왕실 창고에서는 고양이 부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창고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쉼터와 먹이를 제공받으며 자연스럽게 쥐를 사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고양이의 지위와 관리. 흥미로운 점은 조선 왕실에서 고양이를 단순히 동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은 관리 대상이 되었으며 일정한 먹이와 쉼터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쥐를 많이 잡은 고양이는 효율적인 일꾼으로 평가받아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3. 고양이와 쥐의 대립 전쟁 같은 이야기들. 에피소드 1. 창고 대첩. 어느 해 전라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쥐떼가 창궐의 곡식을 거의 전부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관리가 왕실의 도움을 요청했고,
왕실에서 고양이 부대를 파견합니다. 고양이들은 며칠 만에 쥐떼를 몰아내며 창고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고양이는 신의 축복이라는 말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2 서고의 전설. 한양의 왕실 서고에서는 쥐로 인해 귀중한 기록이 훼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고양이 부대가 투입되었고 서고 내에서 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고양이들이 서고를 지키는 모습은 관리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고 이 때문에 고양이를 서고의 수호자로 여기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에피소드 3 고양이 축제. 조선 후기 고양이들의 활약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매년 고양이들이 쥐를 얼마나 퇴치했는지 평가하며 사람들은 고양이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주고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행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조화롭게 활용한 조선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4. 조선시대의 고양이 부대가 남긴 유산. 고양이 부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엽고 독특한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생태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조선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양이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국가적 임무를 수행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시대 고양이 부대의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나요? 이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협력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